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료가 딱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일단 박력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500g 되겠고요. 자, 설탕이 450g 준비되어 있고요. 마가린이 276g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계란이 500g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우유가 90g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4g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소금이 8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 향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충전물로서 과일이 이렇게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건포도가 76g, 그 다음에 체리가 156g. 자, 원래 체리는 동그랗게 나오지만 제가 미리 좀 다져놨습니다. 그 다음에 호두가 100g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껍질을 당절임한 오렌지 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6g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일들이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럼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럼주는 80g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이면서 시험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 주어지는 과일 케이크입니다. 자, 요구사항으로는 자, 다음 과일 케이크를 제조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재료를 쭉 재료별로 딱 진열을 한 번에 하셔가지고 감독관이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반죽은 변리법으로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복합법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복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죽 온도는 23도로 표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시펜에 알맞도록 변환하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펜에 굽는 경우도 있고 또는 원형펜에 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 감독들이 어떤 펜을 사용해라. 그럼 그 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은 남김없이 전량 사용해서 성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전량 남기지 마시고 다 패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박력분, 그 다음에 가루 재료는 가루 재료끼리 잘 섞으셔서 체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력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습도가 있는 날은 덩어리가 잘 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진 반죽을 또는 밀가루를 반죽에 섞다 보면 하얀 밀가루가 나중에 구워진 제품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섞으셔서 체질을 해야 되면 반죽이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자, 각기 이 재료들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를 이렇게 혼합해 주실 때 먼저 잘 섞어 주시고 잘 혼합한 다음에 이것을 체질하셔야 나중에 똑같이 부푸는 그런 반죽이 되겠습니다. 지금 베이킹 파우더와 바닐라 분말을 넣고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채와 별도의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이것을 반반씩 넣고 체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질을 하게 되면 일단 덩어리가 다 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반죽형 반죽에 밀가루를 혼합했을 때 아주 잘 섞입니다. 그러지 않고 체질을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반죽에 잔류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덩어리가 잔류로 남게 되면 다 구워진 케이크인데 불구하고 생 밀가루 맛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 밀가루를 넣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재료를 계량하실 때 이 볼을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시고 계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계량을 하시면 이렇게 잔유 밀가루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기를 넣어 주시면 나중에 반죽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남더라도 이것을 다 문질러서라도 이것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혹 너무 이제 단단한 밀가루가 있다면 그것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은 500g이고요. 사실 여기 500g 적혀 있는 것은 이 껍질이 빠진 노른자와 흰자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500g의 흰자는 60%이기 때문에 약 300g 되겠습니다. 5, 6, 30 해서 300g의 흰자가 되겠고요. 거기에 설탕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볶아법이나 벨리법은 머랭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흰자에 설탕을 넣고 믹싱한 것을 프랑스어로 머랭, 흰자 거품을 머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흰자 거품에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흰자와 300이면 그거의 반인 150g의 설탕이 들어간 것이 가장 거품이 잘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터는 끌어들이는 공기량이 적어서 머랭에서 공기가 좀 많아지는 게 훨씬 부피가 큰 그런 과일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자가 300일 때 설탕이 154ｇ 되는데 보통은 160이나 170g을 사용하시면 아주 미세한 공기층을 흰자가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피가 큰 그런 과일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탕을 150g을 분리해 내겠습니다. 자, 0점을 잡으시고요. 자, 보통은 이제 설탕을 반반 나누셔서 사용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60에서 많게는 또 이렇게, 양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또 오늘은 180g을 일단 빼내서 머랭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흰자용 설탕은 따로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터에 들어가는 설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미리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일은 미리 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과일이 지금 건조시켜놨기 때문에 풍미와 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분을 공급해서 건포도가 애초에 갖고 있던 그런 풍미를 되살려서 케이크의 향이 풍부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전처리라 합니다. 자, 이렇게 건포도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리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필, 자, 그 다음에 호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두를 넣어주시고요. 사실 이제 그 과일 케이크에 풍미를 더 살리려면 이 호두는 오븐에 구워서 식힌 다음에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서로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잘 섞어주시고요. 자, 이것이 완벽하게 섞이면 자, 럼주를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럼주를 사용하면 럼주가 오븐에서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알코올이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케이크의 풍미가 한층 더 좋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섞어주시고요. 자, 이것을 꼭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 전에 이걸 전처리해서 랩을 씌운 다음에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시면 풍미가 훨씬 좋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 과일을 섞어가지고 약 3개월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에 이 과일만 분할해서 계량하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아주 풍미가 좋은 과일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벨리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벨리법에 필요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천천히 잘 깨주시고요. 자, 분리하실 때 요 노른자가 터져서 흰자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
흰자의 거품이 나질 않습니다. 그것은 흰자에는 지방이 거의 없고, 수분이 거의 88%가 수분입니다, 흰자는. 근데 노른자는 약 31%나 32%의 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여기 함유되게 되면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천천히 해주시고요. 또는 이 날카로운 볼을 잘 치셔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분들은 계란을 여기다 다 깨놓고 노른자를 건져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계란이 전체가 다 신선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간혹 계란 중에 약간 보존기간이 좀 지난 그런 계란이 나올 경우 이것이 노른자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체 계란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란은 노른자와 이렇게 흰자로 분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버터나 또는 마가린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이 버터는 시작업으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자 거품인 머랭은 기계로 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버터는 시작을 해서 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다소 버터가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짝 중탕해서 30% 녹인 다음에 이걸 풀어주시면 수월하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설탕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설탕을 일부를 넣어주시고요. 또는 버터가 풀어진 다음에 설탕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버터를 풀어주실 때는 이렇게 젖은 행주를 밑에 깔아주시면 볼이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힘으로 이것을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터가 단단한 경우에는 따뜻한 물 이렇게 받쳐서 살짝 녹이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것이 풀어지는 동안에 팬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일 케이크에 팬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 팬 4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위생지 2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생지를 이렇게 눈대중으로 3등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3등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커터 칼을 준비하셔서 이쪽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뒤집어서 또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터 칼을 이용하시면 펜 깔 때 좀 수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펜을 정 가운데 잘 놓으시고요. 이 펜 턱 밑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국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자국을 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국이 났습니다. 여기를 접으셔서 여기를 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뒤를 아까 이렇게 잘 재보셨죠? 그다음에 옆면도 이렇게 쉽게 자국을 내시면 쉽게 펜을 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국 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살짝 접어주시고요. 실선보다는 조금 1mm라도 조금 앞에 접으시면 이 펜에 딱 맞겠습니다. 어차피 바깥쪽으로 재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mm 정도 줄여서 이걸 접어주시면 펜에 딱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여기, 세로면, 그 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뒤쪽도 그 면대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터칼로 실선보다 조금 앞으로 해서 이걸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이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종이를 자, 안쪽으로 2개를 넣어주시고요. 자, 안쪽으로 2개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펜이 쉽게 깔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펜은 가위점에는 펜과 높이가 딱 맞게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종이가 좀 높게 되면 열은 항상 오븐에 들어가서 대리현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보통 사이드 쪽이 색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점에는 펜을 깔 때 정확히 까는 것이 오히려 점수가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놓으시고요. 이것도 앞쪽으로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펜을 이렇게 까시면 시간 많이 안 들이고 간단하게 펜을 깔 수 있겠습니다. 자, 펜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다시 변리법을 하기 위해서 버트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과일 케이크에 버터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터나 마가린이 너무 딱딱할 경우에는 버터를 받쳐서 이게 풀어주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터를 거품내는 걸 갖다가 반죽형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계란을 거품내는 걸 갖다가 거품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품형과 반죽형을 이렇게 혼합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복합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풀어졌고요. 나머지 설탕을 넣겠습니다. 설탕은 처음에 많이 들어가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되는 대로 설탕을 많이 나눠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3회나 또는 4회 정도 나눠서 설탕을 투입하시면 쉽게 크리마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터를 이렇게 크림처럼 만든다고 해서 버터를 이렇게 이제 젓는 것을 뭐 크리마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이 많이 풀어졌고요. 다음은 여기에 이제 노른자를 나누어서 넣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 3개 정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노른자가 들어가면서 반죽의 이제 안정성이 좀 더 커지고 설탕은 조금 더 넣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리마를 시킬 때 설탕이 너무 빨리 녹아버리면 이것이 그 비중이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진 이런 반죽에는 가벼운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녹기만 하고 거품은 안 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 계란을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풀어지면 계란을 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죽 온도가 다 섞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팬닝할 때 반죽 온도가 23도인데 이렇게 밑에 만져보셔갖고 이 버터 반죽이 너무 차가울 경우에는 거품이 나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따뜻한 물 받쳐서 부드럽게 푼 다음에 이렇게 저어주시면 거품이 좀 잘 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 계란을 넣겠습니다. 가위처럼 이렇게 이제 고무줄을 이용하셔서 깔끔하게 손실이 없게끔 계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실이 자꾸 나오게 되면 나중에 시험 응시하실 때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따뜻한 물이 없어서 반죽이 이제 좀 차가울 경우 설탕이 좀 덜 뭉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우유를 소량 좀 이렇게 넣으셔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오히려 설탕이 녹질 않으면 나중에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표면에 하얀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설탕이 안 녹은 것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하얗게 나타납니다. 그것 또한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노른자에 들어가 있는 레시틴이라는 유화제가 우유를 넣었을 때 분위기가 안 나도록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설탕이 좀 많이 녹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자에 설탕을 넣고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머랭은 85%에서 90%까지 머랭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흰자를 이용해서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설탕과 흰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휘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머랭을 만드실 때는 이 밑에를 만져보셔서 기름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신 다음에 제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름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머랭이 올라오다가 그냥 물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흰자를 넣겠습니다. 흰자는 가급적이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흰자는 보통 21도에서 한 24도 정도에서 거품을 내면 거품이 아주 잘 나겠습니다. 자, 흰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방식마다 좀 다르겠지만 설탕을 한 주먹 정도 먼저 넣어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탕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흰자 거품에 기포가 조금 작아집니다. 그러면 좀 더 탄탄한 그런 머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끼워 보겠습니다. 역시 안전장치를 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히퍼를 잘 끼우시고요. 자, 안전장치를 닫아주시고, 자, 이것은 뭐 처음에 2단, 1단 그런 건 없고요. 바로 3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흰자양이 적어서 밑에가 좀 안 닿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살짝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흰색이 날 때까지 돌리는데 일단 흰색이 나면 머랭을 100으로 봤을 때 4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 정도 미싱하게 되면 그때 나머지 설탕을 넣겠습니다. 계란이 너무 차가울 경우 냉장고에서 계란을 빼서 이걸 분리하게 되면 흰자 온도가 5도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머랭이 차게 올라옵니다. 그런 반죽들은 나중에 반죽 온도를 떨어뜨려서 굽는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란은 실내 온도에 좀 실온에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그런 계란을 쓰시면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흰색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보통 이제 40%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좀 더 거품을 더 낸 다음에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40%에서 나머지 설탕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설탕을 좀 이렇게 일찍 넣게 되면 좀 더 기포가 작은, 좀 단단한 그런 머랭이 얻어지겠습니다. 다시 끼우고요. 안전장치를 닫아주시고 다시 3단으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탕이 좀 일찍 들어가게 되면 미싱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머랭을 만드는데 보통 그 3단에서 돌렸을 때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분 30초에서 길어도 2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머랭을 미리 채시면 안 되고요.
먼저 버터를 잘 풀어서, 버터랑 마가린을 풀어서 크리마를 다 끝내놓은 다음에 머랭을 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랭을 일찍 치시면 제품이 부피가 작은 그런 케이크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머랭이 85%가 완성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찰랑찰랑한 이렇게 머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흰자 양하고 이 믹서 볼 크기가 딱 맞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 안쪽하고 바깥쪽에 이 거품이 양이 좀 다릅니다. 공기양이 달라서 이 머랭이 끝난 다음에 한번 잘 섞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섞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은 머랭을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자 이제 반죽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터나 마가린을 이렇게 크림화 시켜주시고요. 자, 거품위를 잘 털어주시고 시험장에 가셔서는 손실이 없게끔 이 거품기에 묻어있는 이 버터까지 이렇게 다 긁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이 제과에서는 어떤 작업이 끝나면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반죽들을 한데 이렇게 잘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죽을 모으면서 깔끔하게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점수가 좀 높다고 점수를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랭이 여기에 이제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랭을 사용하실 때는 그냥 넣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저어서 풀어주신 다음에 머랭을 넣어주시면 좀 더 퍼석거리지 않는 그런 머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릇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시고요. 간혹 이제 흰자가 너무 차가우면 버터나 마가린이 이게 반죽에서 굳기 때문에 보통 분리가 잘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반죽이 조금 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반죽이 된 경우에는 우유를 조금 더 빨리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체의 과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반죽이 너무 될 경우에는 과일 일부 반을 먼저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이 좀 될 것 같다 이러면 우유를 먼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맞춰 주시고 과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반죽을 오래 섞다 보면 여기 글루텐이 발전이 돼서 딱딱한 케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죽이 좀 될 경우에는 과일을 좀 미리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과일에 지금 수분이 공급됐기 때문에 혼합이 좀 용이하게 잘 되게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섞인 상태에서 또 나머지 머랭을 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머랭을 나머지 반 머랭을 한 번에 다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모랭을 넣습니다. 이 반죽이 된 상태에서 자꾸 오래 섞다 보면 글루텐이 발전돼서 나중에 또 잘 섞이지도 않고 구운 후에 또 딱딱한 케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합비를 잘 보시고 배합비에 맞게 반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버터 반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 반죽이죠. 기름 반죽에 지금 흰자는 물이니까 물을 지금 넣게 되는데 이런 반죽을 너무 오래 섞게 되면 흰자와 같은 공기를 다 깨트리기 때문에 나중에 반죽이 굉장히 질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섞이면 반죽을 그만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일 케이크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과일들이 있는데 특히 무거운 건포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잘못될 경우에는 특히 머랭이 다 깨졌을 경우에는 이 건포도가 보이지 않고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포도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나중에 중간중간에 이 반죽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하시고 다시 반죽을 자꾸 하셔야 좋은 반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닝을 해보겠습니다. 간혹 이 팬, 똑같은 팬인데 무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팬은 항상 계량할 때마다 하나씩 무게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잡으시고요. 반죽은 약 한 550g 정도를 패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세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짤주머니에 담으셔서 짜셔도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아마 적용이 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약 550g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거는 4g이 더 많이 나가는 팬이 되겠습니다. 다시 0점을 잡아주시고요. 이걸 또 다시 잡아주시고, 가까이서 이렇게 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개, 자, 4개, 5개 해서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약 53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550g. 자, 또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펜은 2g이 더 많이 나가네요. 또 잡아주시고요. 하나.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내가 몇 개 넣고 있구나. 이렇게 잘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실수가 없겠습니다. 4개, 5개, 그리고 조금 더. 자, 역시 530g입니다. 자, 550g. 제가 이거 팬닝 전에 이 반죽의 총 무게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이 여유가 있으면 총 무게를 계량하셔서 나누기 4로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팬닝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부어주겠습니다. 가루처럼 이렇게 뿌리듯이 한쪽만 넣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골고루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 스팬이 잘 맞는 그런 패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닝이 끝났고요. 이것을 다시 평탄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어주시고요. 이 사이드에 반죽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또는 이제 이 마분지 같이 두꺼운 그런 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좌우로 한번 밀어주시면 더 스팬이 더 잘 맞는 그런 패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일 케이크는 영국 같은 데서는 웨딩 케이크에 안에 들어가는 케이크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과일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머슬리에 위생지를 좀 밀어주시고 이렇게 패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닝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오븐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닝된 반죽을 자, 오븐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중팬으로 구워도 되지만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갖고 올 때는 팬을 이용하시고 오븐에 넣으실 때는 낮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안쪽에 깊이 넣어주시는 것이 좋은 색상의 과일 케이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 닫아주시고요. 자, 오븐은 윗불 온도 170, 아래 온도 150에서 시간은 약 40분 정도 굽겠습니다. 이 과일 케이크는 다른 케이크에 비해서 전처리 과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분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 굽게 되면 내부에서 약간 층해지는 이렇게 수분이 많은 그런 케이크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높은 데에서 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0분 동안 과일 케이크를 굽겠습니다. 자, 과일 케이크를 오븐에 집어넣은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자세한 유광은 이제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빼셔서 자,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색깔이면 이제 최상의 색깔이고요. 이 펜에서 보시면 이 사이드가 아마 살짝 떴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사이드가 뜨면 벌써 건조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을 때 반죽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빼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팬채 식히면 굉장히 그 케이크가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팬하고 케이크하고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과일 케이크 완성이 됐습니다. 살짝 냉각시켰고요. 사실 이 과일 케이크를 이제 평가할 때는 사실 이제 내부까지 충분히 식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잘라서 내부 조직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살짝 온도가 살짝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첫째 이제 색상을 이렇게 쭉 보시고요. 그다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운데가 살짝 좀 볼록한 게 그래도 반죽이 좀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게 수평이 맞은 것들은 믹싱하실 때 또는 버터 믹싱하실 때 액체 재료가 좀 빨리 들어가서 반죽이 이렇게 질어지면 이 반죽 구워져 나왔을 때 위가 이제 수평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죽만 이렇게 완성품만 보더라도 내가 중간에 뭘 잘못했는지 그게 사실은 이 표면에 잘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잘라봐서 내부 조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잘라봐서 어떤 이제 이 과일의 이런 분포도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시고요. 이런 이제 보시면은 요거와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큰 기포도 있고 거의 과일 자체가 분포가 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과일이 약간 밑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을 이렇게 보시면 과일이 어디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죽이 지른데 패닝 하시고 나서 많이 너무 이렇게 두들기시면 과일이 이렇게 이제 닭 밑으로 깔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닝 하시고 나서 젓가락 같은 걸로 이제 잘 저어주시고요. 잘 저어주시면 이런 큰 기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젓가락으로 안 좋은 그런 반죽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웠을 때 이 껍질의 두께를 보면 이게 몇 분 구웠겠구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껍질이 두꺼우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오버 베이킹이라고 해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주 이렇게 이 기본 같은 게 똑같은지 이렇게 보시고요. 살짝 만져보셔서 수분기 얼마나 이제 촉촉하냐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부가 건조하면 그것도 역시 오버 베이킹으로서 감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제품도 이쪽 큰 기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잘 저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랭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머랭이 이제 골고루 잘 섞였냐 안 섞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살짝 치셔서 저건 큰 기포를 제거해 주시면 아주 좋은 과일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정도면 역시 90점 정도의 과일 케이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색상이나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전체가 이제 고르게 색상이 난 것들은 반죽 온도가 대체로 이제 맞는 편이고 이렇게 이제 얼룩이 좀 많이 지는 것들은 보통 반죽 온도가 낮을 때 그럴 때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죽 색상을 일정히 굽도록 반죽 온도를 잘 맞추셔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과일 케이크를 만드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